왜 한숨? 아니 한숨이 아니라 한강이라서. 네, 저희가 오늘 한강에 온 이유가 절 왜 한강으로 데리고 오셨죠?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제 한강의 기적. I see her rolling up, Uber black Cadillac, high heel boots and a sexy body full of tats. Baby's bad, oh baby's hella bad. After her there ain't no coming back. Wanna take a run at that? I think she's feeling me. Turn it up a few degrees. My imagination of her body gets the best of me. Oh gosh, she's such a tease. Bitten lips, bruised knees. I'm addicted to her, need her touching me. Cause she got a bad little waist. And we tearing down this place off the liquor that we chase. 한강의 기적 들어보셨나요? 한강의 기적 뭐 그런 모세의 기적 이런 거요? 한강의 기적은 사실은 표절이에요. 표절이라고요? 독일의 라인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경제 성장을 일궈냈다. 그래서 이제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독일에 있어요. 네. 2차 세계 대전에서 이제 독일이 패전하잖아요. 네. 도시들이 엄청 많이 황폐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이겨낸 나라입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이겨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인강의 기적을 따라가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고, 네. 그렇게 한번 우리 이루어내보자. 한강의 기적을. 네, 네. 그렇게 하다가 실제로 한강 기적을 이루어낸 거죠. 네네. 왜 이렇게 놀라우죠? 그럼 대단하잖아요. 네. 그럼요. 솔직히. 얼마나 그 기적을 읽어내기 위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아직도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에이. 네네네. 뭐 어느 정도 이 정도 성장이면 우리 성장한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독일이랑 한국이랑 이렇게 비교해 놓고 이야기를 하면, 네. 독일은요 원래 서구 열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출발선이 달라요. 그쵸? 심지어 한국은 식민지를 당했었던 나라. 맞아요. 피식민지배 국가였단 네.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이 정도까지 성장한 케이스는 단연컨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이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기도 하고 기적 같은 일이죠. 진짜 기적 같은 일인 거죠. 그 비결이 뭘까요? 한국 전쟁이 갓 터졌을 때, 네. 이때 한국 국민들의 평균, 네. 그 국민 총소득이라 그러죠. 1인당 국민 때? 총소득 한 어느 정도였을까요? 가늠이 안 가는데요? 67달러였습니다. 67달러요? 네. 67달러요? 67달러요. 1년간 67달러요? 네네네네. 국민 총소득. 네, 67달러.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지금 얼마요? 몰라요. 요즘에는 이제 GDP로 안 하고, 네. 1인당 총생산 네. GNI라고 그러는데, 재작년인가? 35,000달러 깨졌고요. 곧 네. 38,000까지 갈 거예요. 어머. 그거를 원으로 바꾸면 환율 기준으로, 지금 환율 기준으로 4,048만 원. 네. 와, 이 4,048만 원이요? 중위소득은 되시나요? 저요? 왜 그런 거 물어보세요? 진짜 기분 나빠. 저도 안 돼서, 저도 안 돼가지고. 네네네. 그 정도로 엄청난 성장이죠. 그게 몇 년인 거예요? 지금 70년 만에. 네. 67달러에서. 와, 100년도 안 돼서. 그럼요. 엄청난 성장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정말. 네. 김일성 주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김일성 씨라고 해도 되죠. 김일성 씨가 살아있을 때 그때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고 듣긴 들었어요.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뭐 절대 비교를 하기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네. 한국보다는 확실히 잘 살기는 잘 살았습니다. 그때는 공산주의가 그래서 좀 더 저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좀 있었나요? 이때 당시 이제 소련이 북한을 지원을 해주고 남한은 당연히 미국이 지원. 있었죠. 남한이란 표현보다는 어쨌든 한국이니까 한국은 네. 이제 미국이 지원을 해주는 상황에서 단순히 군사적인 대치뿐만이 아니고 둘은 약간 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걸 대리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얘네보단 잘 살아야 돼. 그쵸. 아무래도 내가 더 잘 살아. 그럼요. 이게 있어야죠. 왜냐하면 둘의 차이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 공산주의의 차이 자체가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어떤 경제 시스템이 더 좋은 경제 시스템이냐를 서로 증명해야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소련과 미국의 자존심 대결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초기에는 남한이랑 조금 다르게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지원해주는 데가. 북한에는. 어디요? 중국이죠. 중국. 물론 이제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 속에서 유럽에 있었던 나라들이나 뭐 다양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있는 그 선진국들이 네. 남한에 지원을 해줍니다만 네. 북한에 지원을 해주는 소련과 중국의 그 경제 원조의 구찌가 네. 어마어마합니다.
소련하고 중국은 북한을 빵빵하게 아주 해주는데 그것도 무상으로. 아 무상으로요? 소련은 무상으로 하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엄청 투입해줘요. 거긴 사람이 많잖아요. 네. 중국도 이때는 조금 어려울 때거든요. 네, 네. 소련에서 들어온 돈으로 인프라 깔 때 중국 그 노동자들이 북한에 들어와가지고 엄청나. 그다음에 뭐 기술 네. 뭐 이런 거 네. 무상으로 다 원조. 뭐 이러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는 따라가기가 힘들죠. 거긴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네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네. 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무엇인가를 생산을 하는 그 돈을 다 중화학공업화했어요. 네. 그게 뭔지 아세요? 중국으로? 중화학공 중국으로가 아니라 중화학공업. 중공업. 중화공업. 네, 중국 그게 뭐냐? 저는 중화시켰다 막 중국화시켰다. 소련과 중국이 좀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할 때쯤에는 원조가 끊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도와주는 데도 없고 지금까지 안에 내수는 다 중화학공업 쪽에만 쏟아놨는데 네. 이거 그럼 우리는 뭘로 먹고 살지? 그렇죠. 자체적인 기술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정말 심각하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가면 이제 뭐 말도 안 되게 무너지게 되는 거고. 바로 무너져 내렸구나. 네. 그러면 한 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역전을 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은 뭐 그렇다고 한국이 다 바보처럼 우리 북한 잘 사네 이러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조금씩 성장을 해서 네. 70년대 중반 후반 이 정도쯤이 되면은 엇비슷해지고요. 네. 이제 아까 저희가 자주 이야기하게 되는 그게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 2차 오일 쇼크. 네. 이때 소련이 무너지고 네. 북한도 엄청나게 무너지거든요. 이때 마찬가지로 한국도 한번 휘청거리는데 한국은 그 이후에 삼정호황이 오면서 요거를 이때 2차 오일 쇼크 때의 어떤 위기를 극복을 하게 되는데 네. 2차 오일 쇼크 자체를 소련이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면서 북한은 더더욱 힘든. 그래서 혹시 고난의 행군이라는 표현 들어요? 북한의 고난의 행군. 아니 몰라요. 이게 북한 경제가 너무 안 좋아졌을 때. 네. 이 위기를 네. 극복하자라고 해서 고난의 행군의 시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극복하지 못해서. 그거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고난의 행군이요? 네. 공식적으로는 아직 그렇겠죠. 네. 아직 뭐 극복하지 못했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고난의 행군 없이 바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고 봐야 되나요? 제일 큰 건 이건 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일 큰 건 냉전이라고 하는 시스템. 냉전.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이 초기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거에는 이제 소련과 중국이라는 든든한 우군이 있었듯이 네. 한국 경제 성장의 배경에도 당연히 네. 미국이 있고 자존심은 상하지만 일본도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를 도와줬나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정색하면서 쳐다볼 거는 도와줬다기보다는 네. 동맹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제 경쟁에서 이 한국이 북한한테 밀리게 되면 네. 그 다음은 어디겠어요? 일본이죠. 일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한국이 네. 힘을 합쳐 이 체제 경쟁의 우수함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1965년에 한미일 동맹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의문이 드는 게 어쨌든 일본이 제국주의로서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한테 당했잖아요. 그렇죠. 전쟁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 도와줘라 이런 압박은 없었어요? 미국이 일본한테? 그 일본은 한동안 미국 땅이었어요. 그래요? 몰랐어요. 패전을 했잖아요. 패전. 네. 1970년대까지 오키나와는 미국 땅입니다. 이건 들었다. 네네네. 이건 들어봤다. 그 정도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이 한국이랑 친해지네라고 네. 하면 일본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종속돼 있습니다. 진짜 한국이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선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 네. 외자도 도입을 해야 되고 네. 일본에도 차관을 받아야 돼. 그다음에 더 중요했었던 건 일본의 배상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쵸. 네, 그 돈이 있어요. 알차게 쓰이기도 해요. 물론 부족하고 아직까지 해결된 건 아닙니다. 네. 해결된 건 아니에요. 아직 받아낼 걸 더 많아요. 네, 차관도 훨씬 받아내야 되고. 아직 받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때 차관을 들여오고 이 한미일 동맹 안에서 네. 기업 간의 교류가 활성화가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한국이 경제 성장할 수 있는 좀 배경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냉전이라는 시스템이 한국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도 많이 미쳤지만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됐었던 것을 부정하기는 힘듭니다. 네. 두 번째는 사실 한국은 노는 땅이 많이 없습니다. 뭐 고속도로를 하나 뚫어도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한국 땅을 가운데를 이렇게 쭉 가로지르는 건데 네. 그거 한 2, 3년 만에 만들거든요. 2, 3년 만에 만들어서 그거 정말 알차게 씁니다. 반나절 생활권을 1970년에 완성시킨 거예요. 아 진짜 그게 도움이 됐을 수 있겠다.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90년대로 넘어가면 음. IT 강국이 되는데도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전기, 인터넷, 도로 이거 까는데 금방 깔거든요. 저 생각을 못했어요. 적당한 땅입니다. 그러게요. 아주 알찬 땅인데. 이러다 보니까 성장을 좀 집약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 갖춰질 수 있다. 그랬을 수 있겠네요, 진짜로. 그다음 세 번째는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시민 의식이 굉장히 빨리 성장했어요. 1960년에 4.19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기도 전이에요. 그러게요. 아까 53년에 네. 67달러라 그랬으니까 기껏 해보면 100달러나 됐을까요 이때? 근데 사람들은 평등과 민주화의 가치를 그러게요. 외쳤습니다. 네. 군사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도 참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계속 데모를 해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80년에 광주도 그랬고요. 네. 87년 6월 항쟁 때도 마찬가지죠. 좀 전 시민이 하나 되어서 민주화를 염원했다는 거. 굉장히 특이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민주화 운동과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게 네. 평등의 가치를 얘기했잖아요. 경제적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네. 노동자들의 노동운동까지 같이 성장을 해요. 맞아요. 맞다. 전태일 열사 있었고 네. 87년에 6월 항쟁 있고 난 다음에 9월부터는 노동자 대투쟁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80년대 쭉 경제 성장을 할 때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하긴 했지만 뭐라 그럴까 그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노동자 대투쟁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노동자들에게도 네. 그런 부의 분배가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게 내수 경제를 또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더 탄탄해지고 이게 단순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걸 그냥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로 놓고 평가할 게 아니라 네. 시민의식의 성장,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임금의 수준, 빈부의 차이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냐를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와 이거는 대한민국 아니었으면 절대 못 이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식이 이 정도까지 나라가 있을까요? 진짜 특이해요. 없어요. 그쵸? 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시민 중에 한 명인 제가 너무 자랑스럽네요. 그럼요. 그건 자랑스러우셔도. 왜 비웃는 거죠? 아니요. 시민의식 없어 보이나요? 아니요. 쩐쌤 너무 좋아하는데 쩐스토리 이제 여기서 인사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네. 잠이 안 왔어요 어제.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서 에이. 쩐이 계속되는 한 저희는 다시 쩐스토리로 언젠간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GP 찍이면 백전백승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게요. 쩐 스토리.